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진 박사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네. 자,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국가 정보 활동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봐 왔는데, 예, 오늘은 또 해방 직후에, 예, 스탈린이 비밀 지령을 내려서 6.25 전쟁에 대한 어떤 또 역사적인 내막,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특히 지난 6월 19일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데, 그때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이렇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이렇게 체결한 그런 또 어떤 계기 또 사건이 또 있었네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지금 푸틴이 6월 19일 날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어가지고 예. 지금 나토하고 일본하고 우리 이제 서방 자유진영에서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말로만 하던 신냉전적 국제질서가 네. 북한하고 러시아의 이 내용이 사실 이제 군사동맹 예.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주의진 신냉전의 구도는 이제 이념적으로 보면은 예. 전체주의자들, 독재자들하고 자유진영의 예. 대립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대립 구도가 예. 고차가 되는 예. 이런 현상이 오니까 우리 자유진영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 특히 한반도를 보면은 한반도 내에 세력 균형이 있고 예. 무너지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6월 19일 날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협정을 체결하고, 예. 다음날 6월 20일 날 조선중앙통신에서 예. 그 협정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 사조에 보면은, 예. 쌍방중 어느 일방이 예.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을 때, 네. 그래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예. 타방은 지체 없이 예. 자기가 보유하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예. 이렇게 이제 명기가 됐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예. 그 뜻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이제 군사 지원이죠. 예. 군사, 이건 사실상 이제 군사 동맹입니다. 군사 동맹이다. 예. 예. 이제 1961년도 7월 달에 예. 구소련하고 북한하고 예. 그때 이제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이 맺어져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정치학적으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거든요. 자동 군사 개입. 예. 이제 그런 조항을 맺었었는데, 예. 이게 냉전 끝나면서 1996년도에 예. 폐기가 됐다가, 예. 요번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폐기가 되었다가 다시 예. 살아난다. 완전 냉전 시대로 돌아간 거죠. 예.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간다. 그 당시에 보니까 1961년 7월 달에 예. 그 조약 내용에 보면은 유사시에 예. 최악 상대방은 지체 없이 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로 예.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예.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이제 한미 상호방위 조약, 예. 그러니까 북방 삼각 동맹에 대응하는 게 남방 삼각 동맹인데, 예. 남방 삼각 동맹. 예, 한국, 미국, 일본. 예. 한미일. 예. 예, 특히 이제 한국하고 미국은 예. 상호방위 조약에 예.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 대통령 때 예. 이게 1953년 8월 8일 날 네. 체결됐는데, 여기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없어요. 어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예.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없다. 예. 이제 제3조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예. 탑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적에, 예. 어느 일방에, 예. 예. 그때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 민주주의 국가니까, 예. 또 전쟁 개시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절차 안 늦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이 기습했었지게. 그래서 이 조항이 못 들어가가지고, 예. 국제협약으로 보면은 우리가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예. 이거 자격기들이 주장을 하고, 예.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으로 용인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 상태에서 러시아하고 이 예, 협정이 체결되니까 예, 남북 간 힘의 유의가 확 무너진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하고 예, 어떻게 전략 협정을 통해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차이점이, 예, 그, 러시아하고 북한은 예, 자동 군사 개입이고, 예,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예,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그런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차이점이 예. 있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 박사님하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김신조 일당이 침공하고, 예, 그리고 그 이틀 뒤에 푸에블로호가 납치됐을 적에, 예,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단독으로라도 북한에 보복하겠다. 예,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예, 그 당시에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예, 사이렌스 댄서를 예, 특보로 보내가지고, 예, 군사 추가 원조 1억 달러 제공한다. 예. 이러면서 달랬지 않습니까? 아, 달랬다? 예, 그때 우리 측에서 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해서 예, 자동 군사 개입을 넣어달라. 예, 아, 주장했었네요. 예, 그 당시에 북한은 소련하고 예, 자동 군사 개입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는 안 돼 있지 않느냐. 우리는 헌법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 그 자동 군사 개입이라 북한이 침공해보면, 예, 지금 이제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헌법상 절차에 따라 한다 이래 돼 있으니까, 예, 그게 병이 넣었다 기습 침공에 대해서 그렇죠. 그 무장군 미침투 예. 이런 데에서 예. 넣지 않느냐 이러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예, 이제 안 받아들여 가지고 예, 그냥 그 당시에 합의된 거는 예, 즉각 협의한다 예, 이렇게 이제 두루뭉술하게 지나갔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가 예. 이렇게 이런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이번에 맺은 정확에 예, 제일 저는 솔직히 관심을 둬야 될 게 제5조입니다. 제5조. 제5조. 네. 그 무슨 내용이죠? 제5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 상호 예, 기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예, 제3국하고 체결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그런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 아, 예. 이래 됐으니 기속 조항이네, 그죠? 이게 의미가 참 뜻깊은 게 예, 이 남한 그러니까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예. 밀착되는 거를 막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하, 그러니까 이제 타방을 예, 침해한 협정을 제3국가 맺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예, 작년 연말에 김정은이가 예.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남북 관계는 예.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고 국가 대 국가 관계다. 예, 적대적 교정국 관계로. 예, 네, 적대적 교정국 관계다. 이러니까 예, 남한의 이제 북한 전문가들이 예, 아니, 김정은이가 도대체 왜 저하나 예. 이라고 온갖 그 분석들이 뭐 난무했는데 그렇죠.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가 대 국가 관계도 해놔야지 예, 이 소련하고 협정에 제3국 갈직에 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즉,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맺지 말아 가는 거죠. 협정을 맺지 마라. 아, 못 맺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우리의 정보력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번 각성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는 비밀리에 예, 이 협정을 맺는 걸 사기를 하면서 예,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자기들끼리 논의가 됐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를 해놔야지 예, 이런 조항에 있을 예. 적에 남한하고 일창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예, 지난 연말에 김정은이가 예,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 예, 남북 관계는 예,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72년도 남북 공동성명 발표할 때 이후부터 예, 항상 장기간 논의해가지고 1992년 2월 19일 날 예, 남북 관계 기본 합의서가 체결될 때 그렇지. 이것도 많은 남북 회담 그때 체결됐는데 그때 남북 관계는 뭐냐? 그때 정의된 게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 네, 특수한 관계.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다. 네, 이렇게 정리됐는데 김정은이 거기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네, 국가도 국가다 교정국 관계다 이래 놓으니까 네, 어떻게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민족을 분열시키는 네, 그런
그 적대적 회기를 한 거죠. 네. 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게 특히 안보 현실에 예. 이 특히 이제 러시아락하는 우리가 탈len전 시기에 한국하고 많은 교류가 있고 우호적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협정에 따라서 예. 이렇게 협정 효과가 없어 북한하고 예. 완전 유착되고 예. 한국은 배제되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남한이냐 북한이냐 확실히 선택해라 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예. 이 조문에 이래 돼 있으니까 예. 러시아 당신들 우리하고 교류 안 할 거냐 그렇죠. 예. 이래 된 겁니다. 지금 그 푸틴 입장에서는 네. 나름대로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나라하고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쟁 이후에 그죠? 그렇습니다. 네. 상호 기타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 예. 북한에서 이거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이다 이러면 네. 러시아로서는 네. 북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처럼 이제 그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 관계되는데 네. 이 그 어떻게 보면 북한은 네. 러시아의 스탈린의 네. 지령에 의해서 네. 생긴 난 국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 해방 직후에 네. 그 KGB 요원들 이제 한국에 최초로 진출한 KGB 요원이 샤버시예요. 샤오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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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샤버시는 1939년도 서울에 소련 천명사관이 생길 때 예. 부총영사라는 신분으로 잠입한 KGB 요원인데 부총영사. 예, 신분은 이제 대명칭은 부총영사. 예. 근데 그 와이프 내자되는 사람 쿨리코아도 쿨리코아. KGB 요원이었어요. KGB요. 네. 이 사람 이제 쿨리코아가 예. 그 1960년대에 샤버시는 좀 만주에서 근무하다 좀 일찍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 쿨리코아는 좀 오래 살았는데 예. 그 중앙일보 특별 취재반의 그 인터뷰에 내보면 네. 해방 직전은 물론이고 해방 이후에 예. 우리의 임무는 조선의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를 예. 건설하는 거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 냉전이 끝나면서 1993년도 네. 6월 달에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예. 대단히 중요한 문건을 발굴해서 소련에서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니까 예. 소련의 자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마이니치 신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 문건을 발굴해서 보도했는데 예. 거기 무언가 하면은 스탈린이 예. 1945년 9월 20일 예. 그래 일제가 패망하고 한 달 뒤에 예.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한테 예.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 비밀 지령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네. 북한에 네.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세워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 예,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소련 위성 정권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그 프롤레타리아 민주 정권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역으로 부르주아 민주 정권이라 그렇게 지칭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1945년 10월 27일 날 예. 나온 그 공산당 기간지 평양민보에 보면 평양민보. 예,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뭐냐? 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예, 예. 그러니까 우리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예, 예.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제국주의 단계에서 예, 일시적으로 지주하고 일시적으로. 부르주아하고도 연합을 해야 된다. 아하, 통일 전선 정부를 만드는 거죠. 그 모택동이 전술이잖아요. 그 모택동과 공산당들이 힘이 약할 적에 예, 예. 일단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 당시에도 예. 그 일제가 패망하고 아직 예. 그 말하자면 부르주아 예. 지주들도 네. 일제 탄압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지령을 내리니까 예. 그 북한 그를 점령한 소련군이 예. 김일성을 내외해서 북한에 이제 정권을 세운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당시에 그 말하자면은 그 냉전 시대에 이 문건이 발굴되기 이전에는 예. 남한에 있는 연구가다 예. 이런 사 대부분이 예. 그 냉전 시대 논쟁이 예. 남북 분단의 책임이 누구 있느냐, 예. 김일성에 있느냐, 이승만에 있느냐, 예. 미국에 있느냐, 소련에 있느냐. 예. 이게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 적에 그렇죠. 예. 대부분 논쟁이 예. 미국이 38선을 껐다. 예. 그리고 이승만이 정읍에서 예.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이승만
그 지도자가 남한을 쭉 순방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예, 1946년 6월 3일 날 예, 정읍에서 예, 미소공동회의도 결렬되고 했으니까 예, 남방에서라도 예,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이제 말하자면 남한 단독 접근 수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남북을 분단시킨 원흉이다. 그게 소위 그 좌파 내지는 진보 그렇습니다. 계통의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좌파에서 예, 완전 이제 이랬는데 그 북한 애들도 예. 막 욕을 하고 이랬는데 이 아마도 그 소련이 붕괴가 되지 않았으면 예, 그 좌파와 그 득실했죠. 전북 덕세에서 그 내용이 그냥 또 이렇게 진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포장이 되고 했네요, 그죠? 예,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세습집다 예, 하고 연합한 예, 남한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예, 예, 우리 뭐 특히 국정원 같은 데서 그런 실체를 좀 밝혀내야 되는데 예, 예. 워낙 활동을 못하게 하니까 일단은 자기들을 기소하고 자기가 조사하니까 없애는 게 목표죠. 그래, 그러니까 입장에서.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연합한 예, 세력은 이승만하고 예, 남한을 뭐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죠? 그렇죠. 예, 네, 이러다 보니까 이랬는데 93년도에 예, 이 스탈린이 비밀 질병 발굴이 됨으로써 예, 그 냉전 시대 때 무수한 논문 예,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승만에 대한 비판이 예. 잠재웠죠. 완전히 그냥 사그러졌네요, 그죠? 사그라졌습니다. 그럼 93년도에 1993년 스탈린 비밀지령이 발굴된 게 우리 자유진영에서는 엄청난 그 역사적인 사건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역사적 자료고. 그게 제가 볼 적에는 그 학자들이 예, 그래서 저는 맨날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예, 좌파 우파 예, 예, 보수 진보만 할 게 아니고 예, 이는 결정적인 예, 이 자료를 예. 많이 발굴해야 되는 예, 이 자료 한 방 가지고 예, 그냥 잠재워버리잖아요. 예. 그 특히 김일성 우상화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위선적인 내용이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위선적인 그런 내용 거 보면 우리 우파 학자들이 보면 좀 그런 좀 이렇게 그 안일하고 좀 노력 부족이죠. 안일하고 좀 소극적이고 어떠든 이 벌써 이런 자료가 발굴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심층 또 연구하고 이제 또 공부하면서 이 체계를 이렇게 확립해 나가야 되는데 막 그것이 큰 어떤 이익이 안 되는지 재미가 없는지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부실하다 이런 게 지금 큰 문제죠, 그죠? 그렇습니다. 연구가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어쩌면 우리도 우파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이 좌파들의 치밀한 또는 그 끈질긴 그 파고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파들도 이렇게 많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고대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 우리 고대로부터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 단군 세기를 따지면 5,000년이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선진국에 들어선 마당에 그 고대 역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다 전혀 연구를 제대로 안 하고 아직도 일제 식민지 일본에 의해서 청일전제, 동아혁명 이런 그 역사를 갖다 그대로 삼국시대 역사부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파들이 좀 각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를 편입시키려고 계속 노력해서 동북아 공정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고구려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거다. 이래서 그래서 그 일시적 반성으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연구를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 정부 지원도 연구사업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삼국 사기를 비롯해서 그 중국의 특히 우리 대한민국 또는 그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어떤 역사적인 강력 이런 것도 기록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특히 그러한 만주의 역사 그 기록에서도 우리가 많이 발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히 여기지는 못해. 그래서 역사학계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정주진 박사님이 그래도 나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남들이 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매진해 주셔가지고 또 이런 방송을 하게 되니까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부심이 생기고 또 저도 공부가 되고 아마 우리 독자들께서도 이런 부분이 정보 활동의 역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래기나마 우리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과 기회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또 오늘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또 시간을 또 이렇게 보냈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우리 그때 해방 공간에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형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 또 주원래하고 김일성의 또 이렇게 대남 공작을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 시간은 또 마치겠습니다. 네.